네,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의 일정을 경제 외교에 집중했는데 이번 순방의 성과 그리고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6박 8일간 이제 해외 순방이었는데요. 먼저 경제적 성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UAE를 방문해서 투자 유치 규모가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네, 이번 성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이다. 그리고 네. 원래 이 국정 기조 자체를 신년 때 이야기한 거 보면 신세 수출 말씀하셨으니까 네. 또 UAE라는 나라 제2의 중동범 일어나는 거 아니냐 기대가 컸는데 기대보다 더 크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3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네. 근데 크잖아요. 어쨌든 예. 우리 돈은 37조 원 넘는 돈인데 많은 거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UAE가 보니까 영국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게 투자 금액이 한 우리 돈 한 100억 파운드라니까 한 16조 원 되고 예. 중국에는 6조, 프랑스에 2조 투자했다니까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 새나라를 합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잖아요. 37조 원 규모니까 300억 달러. 예. 그리고 또 이것은 뭐 단순한 구두 약속 형태도 아니고 네. 뭐 공동성명, 아. 정상 공동성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UAE,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공약을 발표한다고 성명서에 공동 성명서에다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정도라면 예. 예. 무슨 뭐 다 나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상당하게 될 것 아니냐 기대를 갖기에 좀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이강윤 소장님은요. 예, MOU가 투자 의향서잖아요. 의향서죠. 투자 의향서. MOU라는 게 곧 본 계약으로 다 전액 그대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약간의 로스를 감안한다고 해도 300억 달러면 굉장히 큰 건 맞죠. 아. 그리고 공동성명에 명기를 했기 때문에 예. MOU 자체가 꼭 법적 기속력을 강하게 갖는 건 아니지만 성명서에 함께 넣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충분히 평가할 만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외교적 큰 실언 말고 가장 인상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다. 아, 예. 그런 거 참 인상 깊고 아, 좋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좋았는데 잠시 뒤에 이제 외교 예. 실언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잠시 뒤에 또 그 이야기는 나누기로 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한국 최초로 수출한 바라카 원전도 찾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연일 친원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방문에 삼성 이재용 회장도 갔고 현대차 회장도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의 의미 단순히 민간 외교관에서 그치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바라카 원전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할 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현대 시절에 세일즈맨 했던 아랍을 누볐던 예. 그런 실력으로 따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1호기, 2호기는 이미 가동돼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양이 어느냐? 1호, 2호기가 생산한 양이 아랍에미리트 총 전력수의 15%를 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이 가서 이번에 행사한 거는 가만히 보시면 3호기예요, 3호기. 예. 그러니까 이 계속 3, 4호기를 만들어낼 테니까 계속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업체도 들어가고 여기에 청정수선이 하니까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뭔가 아랍에미리트와는 원전 협력은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또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스위스 가서도 보면은 원전을 완전히 계속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국가 정책은 완전히 폐기됐다고 국제 무대에 선언하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네.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다보스에 간 거 아닙니까?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다보스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8년 전인가요? 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이죠. 처음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6개 그룹 총수도 갔고 15개 외국 기업 대표도 참석을 해서 이제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발언이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예. 제 사무실 열려 있으니 언제든 찾아와라. 그리고 이렇게라도 면을 터놔야 나중에
좀 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밥은 먼저 사는 게 내가 할 일 같다. 예. 그런 거 참 소탈하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어요. 네. 참 좋았고 예. 다보스 포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스위스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거지만 이 상징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뉴욕 네. 특파원 하실 때도 잘 아시겠지만 외신들 굉장히 크게 그렇습니다. 다루고요. 예. 그리고 많이들 여기- 가고요. 취재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거시적 담론의 방향 같은 걸 제시하는 포럼이니까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자신 또는 대한민국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나 전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뭐 4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공급망, 특히 작년에 세계 경제를 매우 힘들게 했던 예.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았습니다. 이번 UAE와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 행보가 그냥 네. 말의 성찬에 끝나지 않도록 용산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서포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해야겠죠. 예. 큰 돈 들여서 간 굉장히 큰 외교 행사였으니까.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들 하는데 네. 그것을 딛고 나가는 어느 초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성과도 있었는데요. 실언, 외교적 발언, 실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어떤 발언이었는지 잠깐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명 받아서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네. 이 아크 부대, 우리 부대원들, 장병들을 만나러 가서 한 소리인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고 했는데 이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란 외교부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잘 들어보셨습니다만 네. 아크 부대라는 게 우리 이제 특수전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옛날에 말하면 공수부대가 가 있단 말이야. 예. 150명 정도 되고 아마 부대장 아마 중령급 돼 있을 네. 텐데 대통령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듯이 군인들이 우리나라 형제국인 UAE 안보를 당신들도 우리 군인들도 잘 지켜라. 업무에 충실하는 취지일 텐데 마지막 문장. 네.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입니다라고 끝을 맺으면 되는데 네. UAE의 적은 뭐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예. 사단이 벌어진 건데 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준비된 원고가 있으면 없으면 모르겠는데 원고 없이 말씀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사단이 벌어졌다. 정확하면 실언한 거예요. 실수. 발언의 실수다. 네. 실수로 나온 말이다. 라고 보는 거고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딱 꼬투리를 잡아서 네. 우리한테 압박을 가는 압박의 요체는 뭐냐? 예. 지금 7조 원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석유 대금 빨리 내놔라. 네. 7조 원이 이제 한 60억 달러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지금 미국하고 문제 다시 말하면 저 적성 국가하고 테러 지원 국가에 인용돼가 우리가 돈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실수를 빌미로 해서 핑계거려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심지어는 이란에서는 뭐 우리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업무 전문 사람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 보고 때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이 발을 문제 삼아서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니까 한국도 NPT 그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대목까지 나타나는데 이것은 좀 이란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빨리 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 진위를 설명하고. 예, 이강윤 소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고 그리고 동결자금 문제 거론하고 윤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을 거론하면서 뭐 NPT 관련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얘기가 확 커져간 것은 분명하죠. 네. 즉흥 발언, 흔히 말하는 뭐 애드립 하다가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나라가 UAE와 이란이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뭐 일본 또는 우리와 북한식으로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예. 오랫동안 안 좋았다가 UAE의 주도로 작년 8월에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네. 잘 지내기로 한 두 나라의 최근 특수성을 감안하면 아.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이란이 오해한 것이다. 그럼 백보양보해서 이란이 오해했다고 치더라도 네. 오해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극적으로 해명이나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모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비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예. 또는 직접 필요한 사람이 가서 예. 이른바 뭐 특사 얘기도 나오는데 외교 사이드에서는 특정한 건을 꼬집어서 바로 특사로 가는 게 오히려 자칫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직업적 외교관들의 견해도 있긴 합니다. 그 자세한 이해 득실은 예. 잘 따져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란이 마음을 풀 어떤 구체적인 손에 만져지는 조치를 우리가 취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1% 올랐는데요. 그 긍정에서 1%가 올랐고 부정은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교 관련 분야에서 전부 다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렇게 해외 갔다 오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좀 적게 오르는 것이 있는 건데 어차피 온라인에는 발언 때문 아닐까요? 그런 발언도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를 갸우뚱하는 대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이 적어도 이런 부분이요. 대통령이 어찌됐건 밖에 나가서 고생한다. 이런 데는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심리에. 예.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해가지고 뭐 정치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보면은 1월 첫째 주에 37, 35, 36, 네. 1% 포인트가 올랐고 부정을 보면 54, 57, 55, 2%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긍정 부정 다 외교라고 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긍정 평가도 1위가 외교고 부정 평가도 1위가 외교입니다. 예, 외교 행사 나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실언 실수가 있었고 예. 그 파장이 적지 않았고요. 네. 그게 귀국 후에 내치에도 일정 부분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왔잖아요. 예. 이런 게 한두 번 되풀이되다 보니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엔 또 뭐 이렇게 조마조마한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이번 실언은 이전 거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긴 하고요. 네. 1월 들어서 이제 3주차를 맞고 있는데 1%포인트 변하는 것은 저는 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30대 60이라는 그 구도가 깨진 건 분명하고요. 이제는 긍정 지지율이 35에서 한 38, 9 정도로 좀 올라왔고 네. 부정이 예전에 60에서 이제는 한 54, 5 정도로 떨어진 건 맞는데 사람들이 꼽는 이유가 외교 때문에 점수를 따기도 하고 바로 그 외교 때문에 점수를 잃어요. 예. 근데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할 때 이기려면 일단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점수를 내주고 나면 네. 우리가 힘들게 한두 점 얻었다가 쉽게 두세 점 주고 나면 이기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아. 요번 거는 외교 상대국이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이번에 빨리 발언 진행하겠다. 실수가 없었다면은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영업사원 1호라는 것은 이렇게 탁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300억 않습니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있었고 네. 물론 MOU입니다만.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이나 뭐 네로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탈하게 먼저 다가가서 예. 난 자세한 모르지만 와라. 그럼 내가 밥 사겠다. 그리고 내가 세일즈맨 1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점수 딸 만한 거였는데.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또 짚어볼 대목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년 총선, 4월 총선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총선 결과에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인데 그동안 각종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1등을 달리다가 최근에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후로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 속보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 발언부터 듣고 올까요?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놓고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합니다. 먼저 출마할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신 의원님하고 YTN 이 스튜디오에서 그때 뭐라고 예상하셨어요? 예. 결국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랬고 그랬군요. 그때 신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보니까 네. 뭐 이러다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을 정도로 지금 멈칫 주저주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걸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건 당 전체건 넓게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건 간에 국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너무 긴 옥신각신과 눈치 보기와 노골적인 개입과 지시 연대 이런 것들은 네. 여러모로 감점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한다고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국민의힘에는 모두 악재다. 네. 예. 네. 저도 지난주에는 나오고 싶지만 나오기 힘들 것이다. 기질적으로 처지상 그럴 것이다라고 봤는데 어제 말하는 거 불찰이었다. 사과한다. 크게 사과하는 표현 봐서는 나오는 쪽으로 기우는 건 아니냐 싶어요. 저도 그걸 오히려 두 분의 예상이 다 빗나갈 것 같다. 예. 본인도 생각이 아침저녁 다 다르겠죠. 얼른 나올까 봐 하는데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딱 끊고 이야기를 하고 완벽하게 사과하고 재불찰했습니다. 잘못입니다라고 사과한 것은 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대통령 리스크, 대통령의 그 감점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네. 입국하기 전날 완전히 완벽하게 제 잘못입니다. 인사하고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바로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반응을 살펴보겠지만 특별한 게 없으면 네. 다시 신호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데요. 네, 네. 말씀하세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설령 한다고 해도 몇 등을 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결선 투표는 어떤 구도로 가느냐가 거론되는 본인들의 정치적 향후 진로나 위상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네. 정치 수요자이자 정치 권력의 가장 뿌리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왜 여러분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봐야 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지요? 피로도를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어쨌든 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윤 대통령에게 사과 메시를 남겼는데요. 이게 관계 회복에 나서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예. 적어도 대통령과의 오랜 연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학창 시절, 대학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고시 공부도 같이 했고 1년 차예요. 1년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했고 그 후로서 부부들끼리 친하고 내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이런 부분 많이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반윤이 될 수 없는 내가 왜 이 처지가 됐지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한 데문에서는 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을 했을 테고 네. 그다음 남는 문제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다 그러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기분은 언짢고 반대는 하고 싶지만 막을 수단과 방법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남는 것은 당원들의 정치적 판단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한 최근 4나흘 동안 계속 1위를 달렸는데 이번 조사도 역시 1위네요. 23.6%. 안철수 의원이 18.5, 나경원 의원이 18.3, 유승민 전 의원 7.5, 황교안 전 대표 3.1, 나경원 전 의원 18.3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차범위 이내로 김기현 후보가 1위로 나오고 다른 있죠. 여론조사도 하나 보여주세요. 예, 리얼미터 조사도 볼까요? 거기도 예. 네, 이건 조금 격차가 있네요. 여기는 2위, 3위도 오차범위 바뀌었고. 밖으로 좀 벗어났고요. 예. 그런데 한 열 이틀 전 조사 보면 김기현 의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3위였어요. 네. 근데 대통령실 용산의 의중이 어디에 있다는 게 확실히 전해지고 네.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사표 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요. 네, 수리한 게 아니고 해임시켜 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뜻이 강하구나 그러면서
요번은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상대로 당원들만을 상대로 투표하는 거니까 저는 그 보수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대통령의 뜻이 아주 잘 관철되리라고 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는 있는데 예. 안철수 나경원의 지지율 격차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아까 예, 우리가 예. 처음 본 그것. 엠브레인 조사요. 네, 예. 두 번째 것은 지금 저거는 뭐 0.2% 포인트 차이니까 저런 건 정치적 의미를 두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조사 리얼미터 걸 보면 거기도 조금 차이는 납니다. 네. 그런데 이건 구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결선 투표가 도입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본인이 바로 그냥 50% 넘겨버리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될까? 물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3월 8일이니까. 그렇죠. 네. 과연 저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출마할지 여부가 확실치는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 지지율하고 안철수 의원 지지율을 합하면 김기현 의원보다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만약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 가면 모른다. 이런 그래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김기현 의원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관건은 말씀하신 대로 50% 넘느냐, 과반 되느냐 1차 투표에서 대부분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변화무쌍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만약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는 거죠. 네. 1등 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기현 의원을 밀 것이냐, 밀어서 다시 본류에 어떻게 보면 주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을 힘을 실어서 비주류에서 뭔가를 도모할 것이냐는 이 선택에 나경원 의원이 한 번 더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의 그동안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 근육이 반대편에 서서 약간 비나 설이 이런 것도 맞아가면서 잔잔하게 스스로 커온 타입이라기보다는 예. 그리고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장제원 의원은 표현하곤 했던데 그쪽 진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자기가 1등은 못해서 결선 투표를 앞두고 간다면 누구 지지를 선언하고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저는 친윤 후보로 가장 명확히 드러난 김기현 후보 지지를 차라리 선언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요.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수도권 당대표론이잖아요. 네. 네. 실제로 수도권 당대표론을 주장하는 좀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첫째, 예. 출신 지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약간은 어색하다 전제로. 다시 말해서 김기현 의원이 울산이기 때문에 왜 대표가 돼서 안 된다는 논리도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일반적인 정서와 민심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포착한 능력이 이 대모도 달라요. 그런 점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이 한 팀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수도권 당대표가 돼야지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신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감각과 민심을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다만 수도권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래도 253개 지구 가운데 수도권이 121개예요. 지금은 국민의힘은 19석밖에 없어요. 19석. 예, 예. 그래서 102대 19라니까요. 102대 19. 네. 서울은 49석인데 49석인데 40대 9고 경기도는 59석인데 51대 8이고 인천은 13석인데 11대 2예요. 수도권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는 것은 당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3월 8일이니까요. 40일 가까이 남았으니까 과연 변동 여지가 많죠. 그렇죠. 변호 여지도 많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